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영어에서는 고등부 애들이 공부를 하면은 못해도 90점 이상을 받고 100점을 받든가 아니면 망해도 어떻게 2등급이 나오냐 그 비밀을 되게 궁금해하는데 결국은 비밀은 없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따라와 주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것 뿐이야.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있어. 공부는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 그죠? 뒤지게 무식하게 한다 해서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거는 또 아닐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자주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주노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글의 소재가 되어 있죠. 자, 여기다 이걸 잘 해야 돼. 교과서나 모의고사의 지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써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죠? 레슨 1의 제1강. 그치? 그래서 뭐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지문이라면 뭐 25년 3월 뭐 22번 지문. 이걸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지문을 잘라서 붙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양식은 제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 정규 시간에 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 이 노트지하고 내신 대비 때 하는 이 노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공부의 결이 틀리고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신은 그리고 우리도 또 교과서하고 또 다시 모의고사는 공부 방법이 조금 틀려요. 근데 그런 세세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노트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성과를 내고 항상 망해도 2등급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처음에 뭐 해야 돼? 글의 소재. 소재는 당연히 뭘 적으란 얘기죠? 타픽이란 얘기죠. 타픽. 글의 핵심 소재, 제재를 적어야 되는 거야. 그죠? 괜찮아? 교과서 지문도 내가 단락별로 어느 정도 끊어서 수업을 할 텐데 모의고사는 명확하게 소재, 타픽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뭘 정리하셔야 돼요? 글의 요지나 주제를 적으셔야 돼. 만약에 그게 적는 게 힘드시면 제가 나가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교한 자료가 이제 나가는 거 이제 4단계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스스로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글의 요지하고 주제.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되죠?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쫙 색칠해 놓으셔야 돼. 그죠? 빨간 펜으로 하든가. 괜찮아? 여기 한 페이지 담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각조각 쪼갰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노트지가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글의 전체 논리를 전개 방식을 구조화한다. 한글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뭐 한다고 그랬죠? 글이 이제 환경에 대한 소재면 환경에 대해서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를 어떻게 들였으며 마무리 글을 어떻게 지어서 결론 내렸다. 이것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듬성듬성 적으시면 안 돼요. 그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적긴 적되 그 구조화를 쭉 정리하셔야 돼. 그지? 본인 스스로. 마찬가지로 그거 만약에 좀 힘든 친구들은 내가 준 자료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세요. 그치? 자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뭐죠? 답에 근거되는 가장 결정적인 문장. 해석도 함께 적어야 돼. 반드시 문장이요. 그 문장을 적어야 됩니다. 그 문장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포괄적 진술문.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괜찮아? 교과서면 만약에 그 글에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 괜찮아? 그것을 문장을 적고 그 밑에 한글로 해석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답 도출 과정을 밑에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답은 몇 번을 했고 어떤 것들은 답이 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그리고 당연히 이건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어디랑? 글의 요지, 주제하고 관련되겠죠. 그죠? 근데 요지, 주장은 한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내가 단락의 그 3가지 전개 방식 알려드렸죠. 총 5가지가 있지만 크게 수백 년간 한 3가지로 크게 글쓰기 방식이 있다고 해서 논리적 글쓰기 방식. 그래서 정리할 때는 한 문장이 아니라 2문장, 3문장, 4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맞니? 물론 한 문장만 나오기도 하고요. 당연히 기억나니? 스토리텔링 구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그런 지문의 글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답에 근거되는 결정적인 문장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치? 그걸 반복해서 공부하려고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거 아까 얘랑 내가 왜 같이 공통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장들 싹 다 형광펜 칠해야 돼.
맞지? 우리 뭐 늘상 하던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이 밑으로 뭐냐면 이제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한 장짜리로. 그리고 이제 중간이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자, 출제 유력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그렇지? 여기는 당연히 원장님이 설명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자료에 매번 나가는 자료에 싹 다 정리가 돼 있어. 근데 그 자료를 옮겨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스스로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 출제 원리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빈칸 추론을 때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은 거 정리하셔야 돼. 그치? 그리고 하에버가 있었어. 그러면 그 문장과 함께 이 문장은 문장 삽입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원장님 좀 자료를 또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 연습을 계속 해 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어법. 어법도 당연히 출제 유력한 어법이 있겠죠. 맞아? 너희 교과서 지금 1과 레슨 1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법이 뭐예요? 그 양보이부 사전이랑 저기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전치사랑 함께 쓰이는 관계대명사 있죠. 관계사 있죠. in which, at which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근데 그거는 딱 두 가지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지문을 읽고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굵직한 것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관계사는 당연히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뭐 수일치 파트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 수동태 파트라든가 또는 뭐 분사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 뭐 가정법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이제 원장님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수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하셔야 돼. 정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필기하는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어. 어느 부분을 문장을 좀 적고요. 여기 이제 문장을 이렇게 쭉 적고요.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야. 여기에 얘가 동작이 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적합하다. 내가 지금 말로만 한 겁니다. 지금 간단히 적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 그지? 여기 과거 분사를 쓰지 않고 명사의 동작을 설명할까? 여기는 현재 분사가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있는 것들은 또 현관펜. 여기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현관펜 치시고 이렇게 해서 어법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사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 뭐 문장 같은 거 적겠죠. 문장을 적고 옆에다 적습니다. 그지? 앞에 명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얘가 that을 썼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that은 이제 다 대용으로 쓰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상관없고 이게 주격이냐 아니면 목적격이냐 그거 해당되는 것들을 풀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저런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지금 이 과정들이요 쉬워 보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걸 잘하는 학생들은요 내가 장담컨대 학교 내신 영어 90점 이상 받는 학생입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90점 이상을 다 받는 아이들 때문에 이거를 잘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계속 해왔던 것들이야. 근데 이걸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 공부의 습관이 안 잡히고 일단 점수가 100%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그래.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지? 그냥 열심히는 했대 자기는. 공부는 다 열심히 해. 그지?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싫어하고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점수 받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이게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되게 어렵고요. 되게 고난이 돼야 사실은요. 이것을 잘 정리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반복하는 거, 그렇지?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모의고사든가 교과서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암기하지 않아. 어떻게 공부하지?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떤 지문이든 내가 이거 정리한 거대로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 돼. 그죠? 큰 메인 아이디어랑 글의 흐름, 그러니까 구조와 정리했던 거 있잖아. 그러한 부분들이 듬성듬성 기억이 나면 돼. 모든 문제 맞추니까 걱정하지 마. 그치? 그럼 언제 어휘 문제는요? 어휘도 마찬가지야. 구조화되어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있으면 그 어휘에 거의 반여라든가 생뚱맞은 어휘를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그건 다 걸리게 돼 있어. 딱 하나 우리가 조금 그 안에 조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딱 하나 뭐냐면 어법밖에 없습니다. 그치? 어법을 맞추시려면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기억하시려고 해야 돼. 당연히 실력이 함께 겸비돼야 돼. 맞니?
그렇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교과서 내신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암기하는 거 아니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뭐 일단은 암기 위주로 한다. 암기해야 물론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만 공부할 겁니까?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해? 영어에 모든 시간을 다 쏟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도 굉장히 들어요. 그죠? 사실은. 괜찮아? 다시 얘기해. 해석하거나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글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머릿속에 이 내용이 쭉 생각이 나면 돼.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문을 시험에 주잖아. 그럼 읽다 보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잘 정리했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그치? 첫 문장을 써, 이게 무슨 지문이지? 아리까리하고, 혼동이 되고, 뭐, 어떤 내용이었지? 하더라도 그 지문이 시험지에 그대로 나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면서 생각이 나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걸 아무리 수능용어로 변형한다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 관내는 서술형 잘 많이 안 내지만, 서술형 내는 학교들은 당연히 그 교과서에 가장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또는 교과서 안에 그 과에 들어가 있던 가장 핵심적인 문법상들 싹 암기하셔야 돼요. 문장을 통으로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런 걸 냅니다. 이제 일단 우리 양평 관내 말고요. 다른 시나 도시 같은 데는 그냥 영어로 주제문을 영어로 써봐라. 이렇게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 지문에 대해서 요약을 단어 몇 개 주고 요약문을 2줄 내외로 쓰세요라는 이런 서술형이 나옵니다. 영어로 쓰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험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어. 아직은요. 그죠? 괜찮아. 괜찮니? 그 다음 당연히 뭐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한 페이지,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 이번엔 뭐지? 어휘입니다. 그렇지? 나랑 같이 공부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내가 알았더라도 여기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에서 다른 뜻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싹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죠? 중요한 이런 수거적인 표현이 있잖아. 수거적인 표현. 그렇지? 내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이 표현이 수거적인 표현으로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어 하는 거 여기다가 싹 다 정리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단어 적고 여기 뜻 적고요. 단어 적고 뜻 적고요. 그리고 수거적인 표현이잖아. 뭐 여기 아까 뒤에 나오게 했는데 잠깐 보니까 spend 시간 뒤에 그리고 on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뭐 하느라 뭐 시간, 날 따위를 보낸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놓은 필요가 있겠죠. 그죠? 시험에 어휘 같은 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핵심 어휘랑 그리고 중요했던 수거 표현은 어휘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싹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하셔야 돼. 괜찮니? 여기까지가 이게 한 장이 하나의 수업과 하나의 모의고사 지문, 한 지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몇 회독을 해서 잘 공부할 것인가? 무조건 점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게 안 돼. 이게 이제 잘 체득이 되시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린 결국은 원장님 만나서 공부하는 것은 그냥 뭐 강의를 들으면 EBS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 뭐 그지 같은 강의든 좋은 강의든 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대충 보면서 인강으로 공부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공부의 어떤 질이라든가 깊이라든가 결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그렇게 공부할 것 같았으면 그냥 인강 보고 공부하지. 맞습니까? 자, 보시면 이것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짠! 이번엔 새롭게 제가 이제 내가 힘들다도 너희들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밤잠을 못 자다도 내가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이거 시놉시스 컷이라든가 이거 뭐 만화로 너희들이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만화가 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뭐야? 레슨 1에 해당되는 그지?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만화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심심할 때 이렇게 뭐랄까 머리 식히는 과정을 좀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만화도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알다시피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치? 모의고사 지문이나 수업 내용의 지문에 대해서 재미있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명해 놓습니다. 그치? 왜냐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지문 가면 대단히 학술적이고 되게 난해한 지문들이 많거든. 글을 읽어도 해석을 잘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죠? 이 자료는 우리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제 각각 학교마다 나가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죠. 구조 및 논리 흐름 분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거보다 뭐 진도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걸 아까 어디다 정리한다고요? 이걸 얘처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 있었으면 상황을 이런 걸 제시했다. 그래서 엄마의 부름에 몰두해서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심리 분석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 심각한 불안감을 겪고 있었다. 개념 정의로 중독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결론이나 전망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죠? 금방금방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어디다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였어요?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시작 어디였었어요? 글의 전치 논리, 전개 방식, 구조화 여기야, 그죠? 괜찮아? 그러면 글을 만났을 때, 서론본론 결론은, 그런 거 하지 마, 그치? 모든 글은 서론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물론 중요한 논리 구조이긴 하지만, 그건 완전 옛날 구식이고, 중요한 건 뭐죠? 메인 아이디어가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뒷받침이 있었고, 그 내용이 또다시 예시가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론이나 마무리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지었었고, 그래서 작가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었고, 이 글에서 전달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만 갖고 있으면 어법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다 맞추게 돼 있어. 절대로 틀리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지문 외워 안 외워? 외우지 않는다고. 누가 무식하게 그렇게 공부해? 쌈팔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아까 언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해? 잘 안 될 때는 여기 있는 거 좀 보시면서, 그지?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괜찮아? 여기 2단계였고 3단계는 당연히 뭐죠? 제가 핵심 문장을 주죠. 그죠? 이거 정리해야 돼. 그지? 이제 모의고사는 근데 이건 달라요. 교과서는 그냥 하나의 좀 긴 글이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하나의 패러그래프, 단락이잖아. 거기에는 명확한 중요 문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 문장들을 적으셔야 돼. 그치? 정리해서.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모의고사도 이런 거 다 나가죠. 핵심 문장이.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얘가 이제 스텝 세 번째구나. 단계. 출제 가이드 제가 써놓습니다. 또다시. 어법이랑 어휘, 포인트들 적어놨어. 아까 그 정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들은 이거는 크게 해놓은 거고요. 너희는 내가 모르는 거와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리하셔야 돼. 알겠어? 어법 포인트. 그리고 어휘, 수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았더라도 여기서는 문맥상 또 이런 뜻을 발전했다. 또는 내가 처음 알게 된 어휘다. 또는 가장 중요한 수거. 표현이다 그러면 세세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치?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 갈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까먹어도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안 까먹고 내 머릿속에 습득이 된다면 니네가 이제 수능 볼 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학교 내신 시험만 딱 보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요. 결국은 그날에 우리는 좋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해서 머리에 이제 습득하는 단계가 되면 너희들 실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수능 시험 앞으로 너희들이 대학생 돼서도 영원히 평생 영어 공부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3단계 이런 게 나와놨고,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제가 뭐도 있죠? 자, 보세요. 이거 아까 뭐 했었죠? 출제 유력 포인트야, 얘가 바로. 그렇지? 출제 유력 포인트 수업의 인강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되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하시라고. 빈칸추로는 이거, 그죠? Fear of not being online. 이런 부분 빈칸 때릴 수 있고, FOMO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휘 표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여기 부분, but I wouldn't say. 이런 부분들을 문장 삽입으로 좀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배우는 지문에서는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자, 마지막 4단계야. 제가 다 정리합니다. 모의고사도 이거 다 정리해 주죠, 제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물론, 교과서 지문은 명확한 주제나 요지가 있긴 하지만, 모의고사처럼 딱 하나의 단락으로 딱 의미 있는 어떤 의미를 하나의 어떤 의미를 딱 전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얘는 정확하게 제가 작성해 드릴 거고,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지? 정리해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다 그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주제가 요지 같은 건 잠깐만 보시면, 셀레나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바로 FOMO를 겪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이제 뒤에 배우는 내용의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야. 만약에 요지를 안다면 주제나 제목, 주장 문제는
다 비슷한 거죠. 물론 지금 수능은 아니야. 내신이니까 비슷하게 다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수능을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제목이랑 우리가 이제 메인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 좀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닌데,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조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알겠니? 이렇게 해서 총 4단계에 대한 자료가 아주 정교하게 나갑니다. 이거 만드는데 원장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쉬지 않고 집에서 내내 일했어. 이거 만드느라고. 물론 양평고등학교만 만든 게 아니라 용문고등학교까지도. 그렇지? 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도 있고. 양평 지역에 모든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아주 신나게